안녕하십니까. 고려임의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관심이 많은 물건이죠. 아주 관심 사건입니다. 이게 시장 매물을 보시면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 아파트 14억, 그리고 같은 평형, 다른 층이네요. 13억 7천, 13억 7천, 그리고 14층에 12억 9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는 물건 중에 가장 저렴한 걸 보셔야 됩니다. 저렴한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거래 완료, 아직 거래 가능 9월 11일까지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10억 원에 있습니다. 2층. 2층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경매 물건, 분석 물건과 같은 층이고, 자, 동도 같습니다. 자, 이쯤 오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9월 11일은 이 물건의 매각 기일입니다. 매각 기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매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권리관계 기억하시겠지만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였습니다. 네, 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뭔가 돈을 갚아야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경매 취하를 하고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의 권리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의 가층층,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 10억. 10억은 최저가였습니다. 최저가가 9억 9천, 거의 10억에 가까웠죠. 거의 최저가 금액을 제시하고 거래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7층 13억 5천, 6층 14억, 5층 13억 5천. 자, 이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3억 5천, 그리고 13억 3천.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죠. 밑에 보시면 가장 저렴한 매물이 나옵니다. 12억 5천, 가장 저렴한 매물입니다. 1층이 13억 5천을 호가하고 있는데 11층임에도 불구하고 12억 5천이라면 이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11층임에도 불구하고 12억 5천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13억이 넘습니다. 1층도 13억 5천을 호가하고 있으니까 12억 5천 정말 가장 최저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금 오르고 있고, 약간씩 오르고 있고, 다른 지방과 다르게 하락하는 그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지금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거래 완료라고 되어 있고 매매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10억 원에 8월 11일까지 9월 11일까지 매매 가능함이라고 했던 바로 그 물건입니다. 같은 동에 2층이고 얘는 11억 5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두 군데. 한 군데는 10억, 한 군데는 11억 5천. 그리고 정상적인 매물의 가장 최저가는 12억 5천. 현재 최저가입니다. 이거보다 저렴한 건 없습니다. 12억 5천이 가장 저렴한 11층 물건입니다. 그런데 10억, 그리고 11억 5천. 같은 물건입니다. 경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9월 11일까지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지금이라도 매매로 살 사람은 와라 라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즉 최저가만 제시하고 그 매수 희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래 가격을 딜해 보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 11억 5천 정도는 줘야 취하를 하고 매매를 하겠다. 이 사람이
자, 이쪽에서 예상 낙찰가를 조사를 했는지 분석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금매 가격인 이 정도 금액은 줘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매도자의 최하 받고 싶어하는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매매를 할 수 있다, 팔 수 있겠다라는 그들의 의사를 이 광고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는 어떠할까? 보시면 좀 더 키워서 보시면 12억 3천 거래된 적이 있고요. 정말 최저가로 10억 2,500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물론 매매됐겠지만 조금 다른 거래 가격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도 호가 부르고 있는 가격들도 1억 3천 이하는 잘 없습니다. 1억 3천, 13억 이하는 잘 없습니다. 13억에 8층이 거래된 적이 있고요. 지금 10억 2,500은 정말 저렴하게 거래했던 거죠. 그리고 12억, 14층 12억 하나 매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6,500에 13층이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도 호가가 과거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최근에 있었던 거래 가격에 비해서 매도 호가가 한 1억 정도씩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도자들의 심리가 그 금액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건의 실제 가치는 거래 가능한 금액은 감정가 12억 4,500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을 저는 현재 매물 나와 있는 최저가가 12억 5천입니다. 그런데 저층이니까 그리고 실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매수자의 심리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자의 심리와 매수자의 심리가 그 만나는 지점이 저는 12억에서 12억 5천 사이가 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래 가능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매매일 경우입니다. 매매. 경매가 아니라 매매. 정상적인 매매를 할 때 지금 소유자가 많아서 의견이 맞지 않아 경매까지 이르게 된 그런 물건인데 만약에 소유자가 1명 또는 2명으로서 의견이 맞고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했다면 11억 5천에 어떤 저런 식의 매도하기 위한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저라면 무조건 12억 5천 받겠습니다. 네. 무조건 이 가격에 저라면 광고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는 12억과 12억 5천 사이에서 매매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냐라고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를 보겠습니다. 낙찰 사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데이터로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볼 사건은 여기 보시면 낙찰가가 무려 15억이 되는데 105% 정도 기록했습니다. 10억대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00%를 넘는 101%, 104%. 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서울 지역 아파트는 매수자가 사기 위해서 아주 지금 현재 경쟁이 치열한, 즉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가 충분히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8년 6월 27일, 최근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죠. 목동 우성 2차, 2000년 건축이었고 전용 면적 34.5평, 아주 비슷한, 우리 물건과 비슷한 크기, 4층, 남향이었고 10대 1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쟁률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9명은 떨어졌습니다. 자, 10대 1. 감정가 5억 6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6억 5천이었습니다. 감정가보다 무려 거의 9천만 원이나 높습니다. 이 말은 최근 6, 7개월 사이에
이 정도의 매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기 위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금액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찰가는 6억 1,730만 원. 감정가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가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는 94.97%입니다. 그리고 18년 5월 6일 목동 신시가지 같은 아파트입니다. 87년 전용 48평 2층이었고 남양 19대 1이었습니다. 자, 무려 19대 1.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감정가 15억대 아파트에 19명의 입찰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18명이나 떨어졌습니다. 불과 3개월 전입니다. 이 3개월 사이에 18명의 생각,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마음, 그리고 뭐 가치관이 순식간에 변할 수 없습니다. 이 18명은 대부분 다 살아 있습니다. 이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무려 감정가 15억 1,900 아파트라도 이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17억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해 5월달 물론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죠. 가격은 올랐다는 거죠. 최근 6개월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 17억이었고요. 낙찰가는 15억 8,877만 원.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이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시세는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는 93.46%.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87년 전용 38.5 13층이었고 남동향 4대 1이었습니다. 이때는 감정가 12억에 이게 1차에 바로 낙찰된 아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유찰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입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1차에 무려 2억을 더 써서 낙찰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라 거래 가능 금액이 2억이 더 높았고 1차에 감정가보다 높은 12억 6천. 그래서 90%에 낙찰됐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유찰시켜서 경쟁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1차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낮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목동 우성 2차 같은 해 3월 13일 전용 34.5 12층이었고 남동해학교 4대 1이었습니다. 이때 감정가 6억이 있고 거래 가능 금액은 6억 5천이었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높은 6억 2,395만 원. 이미 이때도 이 아파트도 비슷한 유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96%. 목동 삼성 96년 34.8평 22층 남양이고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7억 6,200 감정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은 8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낙찰가 7억 6,631만 원. 전부 다 감정 가격보다 낙찰가가 높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입니다. 그때 95.79%. 이 데이터들로 가중평균을 해서 나온 낙찰가율이 93.87%. 우리 목동 신시가지 9단지 매도가 거래 가능 금액 한가 12억 적용하면 11억 2,641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경쟁 심리를 반영해 봅니다. 지금 하루에 90명 이상 그 이상 조회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경쟁 심리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 정도를 더 가산해서 1,000만 원 더 해주고 그리고 명도조합 명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출 한 300 정도를 빼주고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 낙찰가는 예상 낙찰가는 11억 3,341만 원입니다. 자, 상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12억 원이 아닌 12억 5천으로 만약에 이 물건의 가치를 12억으로 모든 사람이 본다면 아까 그 입찰가가 맞다고 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지금 호가는 다 13억씩 부르고 있기 때문에 12억 5천으로 만약에 본다면 같은 데이터 낙찰가 그리고
보증을 반영한다면 11억 8,03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금액대가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물건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변수를 반영했을 때 차이 나는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단위가 아니라 몇천 단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 낙찰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한번 경쟁률 누적에 의한 분석도 별도로 한번 더 보태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지금 경매 사이트마다 들어와서 보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는 평균 누적 조회수입니다. 현재 이 조회수의 기록은 2018년 8월 6일 제가 지금 수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그 시간입니다. 2018년 8월 6일 15시 기준에 이미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만 벌써 50명이 조회를 했고요. 자, 이 말은 입찰 기일 2, 3일 전 평균 조회수는 약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서울시 조회수 대비 예상 입찰자 수는 평균 저는 4에서 6배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5명 정도 예상합니다. 이 정도 금액대 이미 19명이 들어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면 15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는 10에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 사이 입찰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 계산에 따른 15명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15명의 입찰자의 경우 경쟁 입찰가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거래 가능 금액 가격대의 약 1%를 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으로 봅니다. 그때 100만원 단위는 절삭해버리고 계산하면 약 15명, 즉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 내에 15명의 입찰자가 모여서 들어가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5명의 입찰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11억 5천입니다. 최저가가 약 10억 원이니까. 예, 이 10억 원은 지금 부동산에서 이 정도 가격 이상은 돼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금액을 그 가격에 넣어서 일종의 미끼죠. 사람들에게 전화 오게 만들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광고 전략입니다. 자, 어쨌든 최저가에서 1억 5천을 더한 11억 5천이 누적에 의한 계산으로서 예상 낙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예상 낙찰가, 낙찰 사례 분석과 거래 가능 금액에 의한 계산, 즉 첫 번째 제 계산은 11억 3천에서 11억 8천만 원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이 구간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누적에 의한 분석, 그리고 광고, 인터넷에 지금 나와 있는 매도 광고에 의한 광고를 보면 11억 5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누적 가격 분석에 의해서는 11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그 부동산에서 광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연히 어쨌든 11억 5천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이 됐습니다. 즉 예상 낙찰가는 11억 3천에서 11억 5천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고, 또는 11억 5천에서 11억 8천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금액 구간에서 어디가 확률이 높냐는 거죠. 저는 이쪽이라고 봅니다. 이건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11억 5천에서 11억 8천, 이 3천만 원 사이에서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낙찰가가 이쯤에 형성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11억 2천의 낙찰 가격이 낙찰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명이 입찰했을 때 떨어진 14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1억 2천에 낙찰이 되면 떨어진 14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에 달려가면 11억 5천이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보다 한 2천 또는 1천 더 줄게. 11억 2천에 배당받느니 나한테 매매를 하라고 설득을 해서 매매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매도자가 5명인데 그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경매에 이르렀지만 낙찰 가격이 막상 나오고 그리고 이보다 더 주겠다고 하는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그 매도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매도자들이 협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에서 이 금액대 광고를 내고 있다는 거. 매도자의 협력에 대한 합의가 끝났거나 또는 중요한 것은 또는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자 5명 중 일부가 이 정도 가격은 써야만 너희들이 입찰자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무언의 어떤 경고 또는 자신의 마음을 그 광고, 부동산 광고를 통해서 시장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서 그 폐찰자 중에 그 매매 시장으로 가서 나한테 파시오라고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매도 서류를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유자가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시장에 알리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얘기해보지 않은 이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이 매수 희망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든 저 경우든 폐찰자는 매매 시장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억 5천이라는 금액 이하보다는 이상해서 낙찰 받아야만 그 낙찰자가 이 물건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폐찰한 사람들은 시장에 다시 부동산에 안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낙찰가가 이 금액 이하에서 나타나서 떨어진 폐찰자라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매매 시장으로 가서 매매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도를 하다 보면은 또 이 금액 이상에서 매매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분석으로는 누적 분석으로는 11억 5천 11억 5천 그리고 데이터 분석으로는 11억 8천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런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 그들이 더 싸게 사고 싶어하는 마음과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매매 가격 그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숨어있고 밀고 당기는 어떤 그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쟁 입찰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그 매매 시장에서의 어떤 전략이 전혀 동떨어진 그 일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물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비용표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11억 5천 정도의 중간 가격이죠. 11억 5천에서 11억 8천. 자, 이 구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에 취하가 된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은 무조건 이 가격 이상에서 됐겠죠. 예, 이 가격으로 지금 그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가격 안에서 거래되거나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또 여기서 취하를 하고 여기서 매매가 돼버릴 가능성이 또 있죠. 취득세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지금 적용해서 그냥 그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거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대략적인 계산이니까 이건 무조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명도 비용. 네, 낙찰가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권리관계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나 이 경우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매도자가 여러 사람이고 그들의 의견이 달라서 경매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에 또 물건이 나와 있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심리가 아주 그 치열하게 눈치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보다 더 복잡하고 재미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제가 재미있는 사건들을 앞으로 많이 분석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